아마 이렇게 합격자들의 통계를 공개하는 건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없이 투명성 있게 모든 교육기관이 오픈되면 좋겠는데 너도 나도 취업률 90%라고 뻥을 치고 있는 업계라서 좀 답답합니다. 학원업계의 취업률이나 통계는 정말 거짓 정보가 많은데요. 실제 작년 N사 공채가 끝나고 신입들 교육기관의 캠퍼스 졸업생만 67%였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캠퍼스 9번일입니다. 10월부터 여러 회사에서 공채를 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저희 게임캠퍼스에서 많은 합격자들이 나왔는데요. 합격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합격 소식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겼는데요. 바로 합격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대체 공채는 어떤 사람들이 합격하는지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계 자료로 보는 공채 합격자들의 비밀입니다. 공채 합격자들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우선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카톡방에 모여있는 공채 합격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너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다면 단체 상담에 오시면 이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열람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우선 합격자들을 먼저 볼게요. 이번 게임 캔버스에서 공채 서류 합격한 사람은 총 62명입니다. 넥슨과 NC, 웹젠, 카카오 게임즈를 모두 합친 인원이고요. 복수로 합격한 인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총 73명입니다.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넷마블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넷마블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포함되겠죠. 여기서 연령대와 성별 비율을 먼저 봅시다. 성별은 남자가 56명, 여자가 6명으로 남자가 조금 더 많았는데 이건 수강생이 남자가 더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저희 학원 수강생의 남녀 성비는 8대2에서 9대1 정도의 성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합격자의 연령대는 23살에서 35살까지 있었고요. 이 중 대부분 20대가 66%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30대도 3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20대 초반이 1명, 20대 중반이 19명, 20대 후반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0대 초반은 18명, 30대 중반은 3명 정도가 있죠. 이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만 갖추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의 학력도 한번 봅시다. 우선 대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수강생 중에서도 대졸 수강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대학교를 중퇴하거나 검정고시를 보신 분들도 서류 합격을 하셨어요. 즉 학력보다는 다른 요인에서 합격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건데요. 아마 포트폴리오를 잘 쓰셨거나 자기소개서 같은 부분들이 크게 작용했겠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서류 합격을 시킨다는 것은 뽑을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서류 쪽에서도 학력 외에도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 등으로 좀 더 폭넓게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학과에 대한 통계인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IT와 관련된 학과인 분들이 14분 정도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분들 외에는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예체능 쪽을 전공하셨는데 5군데의 동시 합격을 하신 분도 있어요. 즉 기획은 전공이 합격이나 불합격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공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자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나요? 아트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정말 제가 매주마다 듣는데요. 이건 당연히 알면 좋죠. 하지만 그게 게임 기획자라는 직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자신의 전공을 기획에 잘 살려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은 기획자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대한 통계입니다. 기획자를 준비했던 기간도 같이 살펴보면 6개월 이하가 19명, 1년 이하도 19명, 1년 이상까지는 24명인데요. 이걸 좀 더 쪼개서 졸업생, 재학생의 비중을 보면 졸업생은 53명, 수강생은 9명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졸업생들은 몇 개월간 커리큘럼을 전부 다 마치고 기획서를 부지런히 쓰다 보니까 합격 비율이 좀 더 높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놀란 건 현재 수강생이 9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커리큘럼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만큼 문서에 많이 시간 투자를 했을 거고 포트폴리오 퀄리티도 좋았다는 뜻이겠죠. 제가 담당한 기수에서도 재학생 합격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질문도 자주 하고 이해력도 빨라서 문서도 금방금방 작성하더라고요. 이처럼 졸업생이 아니라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서류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길다고 모두 같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죠. 하루 중 기획서에 얼마나 시간 투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취업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 문서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물어봤는데요. 3시간 이하는 8명, 5시간 이하는 30명, 12시간 이하는 17명, 12시간 이상은 4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게 5시간 이상에서 12시간 이하인데요. 학원에서 지식이나 방법론을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문서를 쓰는 건 본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혼자 기획서를 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통 포트폴리오를 몇 개를 내서 합격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도 통계로 살펴보면 1개가 2명, 2개에서 3개가 17명, 4개에서 5개가 28명으로 가장 많고요. 6개에서 7개는 11명, 8개 이상은 4명입니다. 여기서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4개에서 5개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기획서에 자신 있다고 하면 1개에서 3개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채다 보니까 상시 채용처럼 그 문서를 일일이 모든 면접관들이 살펴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는 문서들을 1~2개 정도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문서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에서 8개는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너무 많긴 해요. 그래서 지원할 때 내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첨부할 필요는 없고 적당히 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회사에 지원해서 서류 통과를 해봤는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즉 경험자가 다시 합격할 확률이 높은지를 알아보는 통계인데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합격한 분이 27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번에서 3번이 21명, 4번에서 7번이 8명, 8번 이상인 분이 6명입니다. 의외로 첫 번째 지원에서 합격하신 분이 가장 많았죠. 개인적으로는 1번에서 3번 정도 다른 회사 합격 이후에 면접까지 경험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 합격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면접에서는 무경험자보다는 유경험자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학원에서 1차적으로 모의 면접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있어야지 좀 더 긴장도 덜하고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가는지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겠죠. 다음은 합격자들의 성향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꼼꼼함과 노력파입니다. 기획자 역량에 대해서 논할 때 꼼꼼함을 항상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자신의 문서에 오탈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거나 나중에 실무 가셔서 데이터 테이블을 넣을 때도 꼼꼼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력도 중요하죠. IT 직장인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겠죠. 이런 건 제가 예전에도 자주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가고, 데이터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스스로가 창의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획자는 엄청 창의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합격자 본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꽤 재미있는 데이터인데요. 왜냐하면 요즘 취업 준비생 분들은 기획자는 창의적이기만 하면 된다, 아이디어만 잘 내면 된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건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 가면 대부분 창의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위에서 시킨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당연 도움되지만 기획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운이 좋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게임의 뽑기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했던 포트폴리오와 방향에 맞는 공고나 거기서 나오는 운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략을 잘 짜서 포트폴리오를 준비 잘 하는 게 좋겠죠. 이건 다음 통계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왜 합격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뽑으려 하는 곳과 나의 핏이 일치했다라는 답변이 4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즉 회사의 핏에 맞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기에 학원 내 강의 수강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39명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건 정말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학원 수강생이라서 좋게 답변하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설문조사는 정말 솔직하게 더 부탁을 드리는 편이고요. 만약 그랬다면 62명이 학원 강의가 다 도움됐다고 응답을 했겠죠. 좀 민망하지만 저를 포함한 학원 강사님들이 그만큼 학생들을 열심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나온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더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를 잘했다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이런 자신감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다음 통계로는 게임 제작 경험 및 게임 관련된 경험입니다. 게임 기획자가 되려면 게임을 꼭 만들어 봐야 하는지,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번도 게임을 안 만들어 봤다는 분이 30명이나 됩니다. 한 번 만들어 봤다는 분이 14명, 두 번 만들어 봤다는 분이 6명, 세 번 만들어 봤다는 분이 10명, 네 번 만들어 봤다는 분이 2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게임 경험 역시도 아까 전공과 마찬가지로 있으면 좋은 영역에 가깝다는 뜻인데요. 게임 관련된 활동 분포만 보면 생각보다 참여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꽤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다만 이건 공채 한정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채는 뽑아서 키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채용 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 시간도 넉넉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게임 개발 경험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상시 채용은 빠르게 업무에 투입될 사람을 찾다 보니까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겠죠? 요즘 유튜브나 AI 활용을 하면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AI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 통계도 봅시다. 포트폴리오 AI 활용도 분포와 어떤 AI를 사용하는지도 물어봤는데요. 3명을 제외한 59명이 AI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작성에 도움을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중 챗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은 제미나이와 미드저니를 포함한 여러 AI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AI를 사용했냐고 보면 대부분 문장 정리, 이미지 생성 같은 이유로 AI를 많이 활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A부터 Z까지 전부 AI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AI는 이 합격자들처럼 보조 영역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이지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안 쓰시면 생산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 기획에 도움될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이전까지는 좀 정량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정성적인 답변인데요. 취업 준비를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걸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만 몇 가지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는 취업 준비는 마라톤과 같다. 초반에 잘 안 뛰어진다고 지치지 말자입니다. 취업 준비를 전력 질주로 하게 되면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속도가 안 나온다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는 시간이 없다는 건 결국 핑계일 뿐이니까 게임 경험과 기획서 작성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자입니다. 아까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기획서 쓰는 시간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게임들을 해봐야 되고요. 이 시간들이 쌓여서 기획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니까 시간 없다는 핑계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취업을 할 것인지를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원 오기 전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 사용법을 익혀놔라. 키오스크를 처음 다루는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꽤 재밌으면서 공감 가는 다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기획서 쓰는 툴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학원에 오시면 좀 더 기획서 작성에 집중을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실무 가셔도 툴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법 정도는 미리 익혀두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마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의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 깊이 있게 탐색하고 빠르게 정해서 힘있게 밀고 나가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저 역시도 공감이 가는데요. 그때그때 쓰고 싶은 문서보다는 본인이 어떤 직군의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를 깊게 고민해보고 그것에 맞는 문서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빨리 하더라고요.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꽤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했다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어떤 장르의 어떤 직군 게임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채 합격자들의 여러 가지 통계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렇게 합격자들의 통계를 공개하는 건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없이 투명성 있게 모든 교육기관이 오픈되면 좋겠는데 너도 나도 취업률 90%라고 뻥을 치고 있는 업계라서 좀 답답합니다. 학원업계의 취업률이나 통계는 정말 거짓 정보가 많은데요. 실제 작년 N사 공채가 끝나고 신입들 교육기관에 캠퍼스 졸업생만 67%였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들도 있어서 많은 정보를 공개하진 못했지만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단체 상담이나 수업 설명회 때 방문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상시 채용 서류 합격자들의 여러 가지 통계도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